치, 유계영, 문학동네에서 나온 시집, 이런 얘기는 좀 어지러운가? 그게 나온 시인데, 아까 그 말씀하실 때 이 치에 대해서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어디 소속돼가지고 일을 해야 된다든가 그런 네. 이제 목구멍에 뭔가를 해야 되잖아요. 넣어줘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노동을 해야, 수고를 해야 뭐가 살아갈 수 있잖아요. 예. 그런 현실? 토끼는 보통 사육을 당하잖아요. 그래가지고 이제 사육을 당하고 어느 순간에 잡아먹히잖아요. 예, 때가 되면. 그래서 토사구팽이라고 하던가요? 예. 예, 필요할 때 달면 삼키고 쓰면 뱉는다. 그렇게 이용당하는 어떤 부속처럼. 그것은 중국 사기에 보면은 범녀라는 사람이 그 중국 그 춘추 전국 시대 사람인데 우리나라가 백관을 차지할 수 있도록 이제 구천을 보좌한 그 아주 뛰어난 신하란 말이요. 그런데 그 월왕 구천은 그 아주 감교해가지고 사람을 갖다가 써먹을 때는 아주 괜찮지만은 나중에 천하통일하면 반드시 자기 옆에 있는 사람의 위험이 되는 사람은 죽일 것이다 해가지고 범녀는 그 월왕 구천을 믿을 수 없다라고 제나라 도망가 버렸죠. 그래갖고 제나라에서 응가하고 있으면서 그 문종이라고 하는 사람 그 같은 책사가 있었는데 문종을 염려해갖고 그 편지를 하나 썼는데 새 사냥 끝나면은 좋은 활도 감춰지고 토끼 사냥 끝나면은 사냥개를 삶아먹는다고 해갖고 토사구팽한다는 내용을 편지를 써갖고 피신하도록 충고했는데 문종이 주저주저 하다가 구천한테 반역한다고는 의심받고 그냥 그 자결하게끔 만들어서 그래갖고 죽은 데서 거기서 이제 토사구팽이란 말이 나왔는데 이 초나라 초패왕과 그 천하를 다퉜던 항우와 유방 거기에서도 보면 그 한신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는데 유방이 그 한신을 들어오라고 그러잖아요. 네. 저놈이 너무 똑똑하니까 저걸 죽여야 됩니다 하고 들어가는데 자기가 죽을 줄 알면서 들어가요. 한신이가. 그런데 원래 한신이는 저작거리에서 이렇게 놀던 사람인데 그 깡패가 자기 가래 밑으로 들어가라 갖고 망신을 주고 막 그런 사람인데 그 굉장히 그 한신에 의해서 그 천하 통일이 되는 거잖아요. 원래는 그 항우하고 둘이 많이 다퉜단 말이에요. 근데 결국에 와서는 그 천하 통일을 시켜버리죠. 한신 같은 그런 아주 뛰어난 그 전략가 때문에. 근데 이 치는 저는 그 치라고 그래서 네. 그 이빨 아픈 거라든가 이런 걸로 썼나 하고 처음에 그 제목을 보니까 그게 아니더라고요. 이 치라는 것이 사람이 먹는 거, 먹고 사는 거, 거, 식구, 네. 이것하고 관계가 돼 있다고 봐야 돼. 네. 예. 그래서 금방 이야기한 것 같이 끊임없이 노동을 하고 먹고 살아야 되는 건데 여기에서 그 치라는 것은 같은 식구를 이야기한 것 같아요. 제가 볼 때는. 가족 같은 회사입니다. 그 느낌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옛날에 그 독재시대 때 정의구현을 부르짖고 딱 그 느낌. 착하게 살자, 조폭들이. 그 느낌이 있죠. 토끼가 귀엽다든가 뭐 그런 이야기 속에. 예. 그러니까 여기서 그 치라는 것이 같은 식구를 이야기하는데 하나는 안다, 10가지는 모르고 창밖에 비가 온다는 것은 이곳이 수조의 내부가 아니라는 것이다. 사람과 정심을 먹는다. 그 어떤 사람을 만나서 선을 본다는 자 그런 장면으로 이것을 보잔 말이에요. 그러면은 하나는 알고 열은 모르잖아. 선 볼 때 다 사람 속을 다 알 수 있는 건 아니니까. 창밖에 비가 온다는 것은 이곳이 수조의 내부가 아니라는 것이다. 사람과 정심을 먹는다. 그러니까 창밖에 비가 온다는 것은 이게 좋은 상태는 아니다. 그 자기 신의 미래가 그렇게까지 그 아주 탄탄한 그것을 갖춰놓은 것이 아니다. 이런 말이 되는 거죠. 여기서는. 재물을 쌓아놓은 상태는 아니다. 내부라는 거에서. 그것도 네. 되고 같은 네. 가족이 없다. 이런 말도 돼요. 수조의 내부가 아니라는 거. 수조 안에는 금붕어도 있어야 되고 뭣도 있고 같이 그 네. 관상용으로 키워야 될 것이 있어야 되는데 네. 그 내부에 들어온 것은 아니다. 이런 말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식구가 아니다. 이 말을 이렇게 한 것 같아요. 그래서 사람과 정심을 먹는다. 사람과 정심을 먹는다. 그러잖아요. 그 사람과 그러니까 선을 봤다. 뭐 이런 말도 되는 거 아니겠어요? 그렇죠. 자기 배우자가 될 사람하고. 그래서 원래는 여우 같은 마누라에 토끼 같은 자식이잖아요. 네. 예, 그런데 이제 토끼를 키우고 싶단 말이에요, 이게. 네. 자식을 키우고 싶으면 마누라가 있어야 되는 거 아니야.
어찌됐든 간에 결혼을 해서 자식을 키운다는 뜻이단 말이에요. 토끼를 키우고 싶다는 것은 가족을 가지고 싶다. 식구, 치를 가지고 싶다. 같이 먹고 지낼 사람을 가지고 싶다. 토끼의 고독사가 들어온 사람과 정신을 먹는다. 혼자 지내고 혼자 하는 독거녀라든가 독거 청년 같은 경우에는 그 고독사가 들어온 거 아니에요. 결국에서는. 그래서 토끼를 키우고 싶은 사람이자 반드시 토끼를 고독하게 만들 예정인 사람이라거나 토끼를 키우고 싶은 사람이자 반드시 토끼를 고독하게 만들 예정인 사람이라거나 그건 뭐 어떤 사람이라는 거예요? 토끼를 키우고 싶은 사람이자 반드시 토끼를 고독하게 만들 예정인 사람이라거나 토끼를 키우고 싶은 것과 별개로 토끼를 사랑하지 않는 사람이라거나 이런 사람이 열은 모르지만 토끼 이야기에 열중하는 사람이라는 것은 안다. 그죠. 배우자에게 충실하지 않는 사람도 있고 주말 부부라든가 그런 걸 하는 사람도 있고 한쪽을 기러기로 만드는 그런 네. 사람들도 있고 자식에게 충실하지 않은 부모도 있고. 예, 그래서 토끼를 키우고 싶은 것과 별개로 토끼를 사랑하지 않는 사람이라거나 열은 모르지만 다는 모르지만은 토끼 이야기에 열중하는 사람이라는 것은 안다. 그것이 관심이 있다는 것은 안다. 여기까지는 무슨 이야기인지 몰라요. 네. 정심을 먹는 사람에게 토끼는 긴 귀와 짧은 꼬리와 알비노와 간 그리고 기능성 앞니가 아니며 소동물치고 크게 자라는 덩치와 공격적인 번식력과 20세기 대량학살 대상은 더욱 아니다. 다만 나는 토끼가 귀엽습니다. 이 문장은 이상하다. 그러면은 여기서 토끼 이야기에 열중하는 사람이란 것은 안다는 거예요. 그러면 지금까지 이게 보면은 토끼가 우리 식구가 되고 우리 가족을 가지고 자식을 낳고 같이 살 여인이라든가 이렇게 생각을 하고 쭉 봤잖아요. 네. 근데 전혀 그게 아니에요. 이것은. 왜 그러냐면 그 뒤에를 쭉 보면은 이 토끼가 반려동물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 것 개. 같아요. 예, 그래서 토끼를 키우고 싶지만 토끼의 고독사가 들어온 사람과 정신을 먹는다는 것은 반려동물을 키우고 싶다는 이야기고 토끼가 반려동물이라는 뜻이에요. 여기서는. 그래서 토끼같이 귀여운 반려동물이라는 뜻이에요. 여기서. 그래서 토끼를 키우고 싶은 사람이자 반드시 토끼를 고독하게 만들 예정인 사람이라거나 이건 뭐예요? 반려동물을 고독하게 만들 예정인 사람이라거나 이런 말이잖아요. 그래서 토끼를 키우고 싶은 것과 별개로 토끼를 사랑하지 않는 사람이 그러고는 갖다 내던져버리고 토끼도 또 나중에 반려동물도 사랑하지 않는 사람이 있어. 자기가 다른 관심이 가버리면은. 열은 모르지만은 토끼 이야기에 열중하는 사람이라는 거 안다. 반려동물에 대해서 다른 동물에 대해서 열중인 사람인 것은 안다. 그러면 그 반려동물이라는 게 꼭 개라고 할 필요는 없단 말이에요. 반려동물이 여러 종류가 있으니까. 어떤 사람은 뭐 고슴도치도 키운다고 그럽니다. 저기 그 호주에서 데리고 온 그거 무슨 동물이에요? 목 길고 그 하는 거 그런 거. 캥거루요? 캥거루 말고. 캥거루는 좀 사납고 양같이 생겼는데 저쪽에 그 페루에서 그 다니는 그 동물 하나 있잖아요. 뭐지요? 알파파. 아, 알파파. 알파파. 그런 동물 같은 것도 순하대요? 굉장히 순한가 봐요. 근데 침을 뱉은다더니 그거이. 아. 예. 호르몬 작용이 활발한가 보네요. 낙타도 이렇게 침을 잘 뱉잖아요. 예. 그런 것을 갖다가 반려동물 키우는 사람들도 있다는 거죠. 그래서 토끼를 키우고 싶은 것과 별개로 토끼를 사랑하지 않는 사람이라거나 열은 모르지만 토끼 이야기에 열중한단 말이죠. 이런 사람들이. 정심을 먹는 사람에게 토끼는 긴 귀와 짧은 꼬리와 알비노 유전병, 색소 침착같이. 예. 네. 간, 그리고 기능성 앞니가 아니며 소동물치고 크게 자라는 덩치와 소동물치고 그러잖아요. 애완동물이 예. 그러니까 귀엽기만 한 것은 아니고 그렇죠. 실제로 병을 앓는 경우도 되게 많거든요. 예. 제가 아는 분은 버려진 개를 주워다가 키우는데 어느 날 탁 자기 품에 안겨가지고 그렇게 해서 처음 키우게 됐는데 정신없이 애가 헤매고 다니는 거예요. 걔가. 그래서 키우게 됐는데 알고 보니까 돈이 많이 들어가더라고. 병이 있어가지고. 심장 사상충 같은 것이 많아요. 걔가. 네. 그런 병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굉장히 힘들더라고요. 항상 약을 먹여야 되고 비싼 약을. 네. 그래도 그런 경제적 능력이 돼서 돌볼 수 있는 능력이 되니까 다행이네. 네. 그래서 버렸나 봐요. 아, 돈이 많이 들어가니까 그랬구나. 힘드니까. 긴 귀와 짧은 꼬리와 알비노와 간, 그리고 기능성 앞니가 아니며 소동물치고 크게 자라는 덩치와 공격적인 번식력과 20세기 대량 학살 대상은 더욱 아니다. 다만 나는 토끼가 귀엽습니다. 그 반려동물이 귀엽습니다. 이 문장은 이상하다. 책임이 많이 따르죠. 가족으로 받아들인다는 거. 예, 그렇죠.
토끼를 기여하지 않는 사람들로부터 토끼를 기여하는 자신을 소외시킨다. 그러니까 반려동물을 싫어하는 사람도 있고 좋아하는 사람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토끼를 기여하지 않는 것은 반려동물을 좋아하지 않는 사람들로부터 그 반려동물을 기여하는 자신을 갖다가 소외시키면서 그 반려동물을 보호하는 거 아니야, 이게요. 네. 그리고 주변에서 그런 반려동물 키우면은 싫어하죠. 배변에 대한 거, 냄새 이런 것들 때문에 털 날리고 굉장히 싫어하는 분들이 많죠, 또. 그래서 그 사람과의 관계보다는 반려동물을 더 사랑하면서 기여하면서 자기 자신은 사람으로부터 자신을 갖다 소외시키는 경우도 많이 있단 말이에요. 그게 왜 사람을 믿지 못한 게 더 많으니까 너무 많이 속이잖아요. 사람은. 그런데 반려동물은 속이지는 않아요. 배고프면 배고프다 그러고 맨날 꼬리 흔들어주고 먹여주니까 해주니까 자기 원하는 것만큼을 더 잘 해준 것 같단 말이에요. 그런데 사람이란 건 이상한 동물인 것이 왜 그러냐면 사람은 누군가를 사랑해야 된다든지 그거에 관심을 가지지 않으면 스스로가 소외되면서 우울증이 와요. 사람은 그 심한 동물이야. 이게. 그래서 사람들이 이 뭉쳐서 사는 것이 아리스토텔레스가 인간은 그래서 사회적인 동물이라고. 예. 그래서 이 문장은 틀렸을 뿐더러 토끼의 기분을 상하게 한다 이거야. 반려동물의 기분을 상하게 한다. 눈앞의 적을 향해 온 힘을 다해 멸시와 저주를 퍼붓는 그것이 토끼랍니다. 그 반려동물을 별로 좋아하지 않는 사람들은 그냥 멸시를 하잖아요. 네. 그게 어차피 잡아 먹힐 거라는 사실 하나를 스스로 잘 안다는 증거이지요. 아, 저거 보신탕이나 먹지 이런 식으로 생각해본 사람이 많아요. 사실은 또. 그런데 이게 보신탕을 갖다가 먹는 민족이 그렇게 많지는 않아요. 보통 중앙아시아 쪽에서 늑대를 자기 그 조상으로 생각하는 민족이 있어요. 네. 우리는 까마귀잖아요. 우리가 삼조고. 네. 그런데 그 늑대를 조상으로 하는 그 민족이 그 사람들이 개고기를 먹겠어요? 안 먹지요. 그러면은 왜 그 우리 까마귀를 그 숭상하는 사람은 개고기를 먹었을까? 저 새끼들을 적으로 보니까 잡아 먹어야 되는 거예요. 그게 대한 주술적인 거예요. 그게 전쟁에 나가기 전에 먼저 개를 한 마리 잡아서 늑대를 한 마리 잡아서 저놈들을 반드시 쳐부신다 하는 의뢰인 거야. 이게 전쟁에 나가기 전에 했던. 그게 이제 개고기 먹던 습성이겠죠. 그래서 그 북한에서는 아니 남은 나라에서 그렇게 그 올림픽하고 뭐 한다고 난리를 친다고 왜 닭고기를 안 먹냐고 그런다잖아요. 남한 사람들. 근데 지금은 사랑하는데 먹기가 그거 힘들죠. 쉽지가 않지. 언제는 완전히 바뀌었어요. 문화가. 문화라는 것 자체가 문화가 또 반대로 조상님의 피를 이어받아서 조상의 영혼과 하나가 된다는 의미에서 또 먹기도 하잖아요. 그렇죠. 예. 그래서 지금은 이제 그런 전쟁 문화가 아니니까 그 중국 쪽에도 그 개고기를 먹는 데가 있어요. 그건 거의 동이족이 그래요. 동이족 쪽의 그 문화야. 이게 다. 까마귀는 안 먹어도 개고기는 먹는 거죠. 까마귀는 숭상을 하죠. 까마귀는 굉장히 숭상을 해요. 인도에서는 소가 그렇게 신성하잖아요. 그렇죠. 그러듯이. 그래서 민족들의 그 문화에 따라서 이게 각자 좀 틀리다. 프랑스는 그 닭이 자기 그가 길조거든요. 닭. 근데 닭은 달걀도 낳고 먹이도 되고. 그게 왜냐면은 고기를 못 먹을 때 닭은 고기를 주고 달걀도 주고 해갖고 그게 우리나라의 최고의 그 복덩어리다 해갖고 그걸 국조로 했대요. 그래서 열심히 더 먹었죠. 그렇지. 그런데 우리는 신성한 것을 먹지는 않아요. 까마귀를 우리는 절대 안 먹거든요. 그 겨울에 까마귀가 많이 들어도 절대 까마귀는 안 먹어요. 우리나라 사람들은. 왜냐하면 까마귀는 다 재수없다고 하지만은 실제로 그 까마귀가 재수없는 것이 아니고 굉장히 영리해요. 까마귀가 또. 까치 까마귀 그거 같이 우리나라는 치거든요. 어차피 잡아먹힐 거라는 사실 하나를 스스로 잘 안다는 증거이지요. 목구멍으로 커피가 한 방울 굴러 떨어진다. 토끼의 최선과 목구멍의 최선. 근데 여기서 이게 노동 같다는 생각도 들더라고요. 어떤 직장에서 어떤 사람을 컨택을 해서 그 사람을 식구로 받아들이잖아요. 동료로. 그래서 한솥밥을 먹는 이제 처지가 될 때 또 그렇게 쓰이기도 하잖아요. 그 회사에 소속돼서 같은 한 식구가 되는 거. 그런 부분도 좀 있긴 있어요. 그런데 그 여기서는 그 토끼가 그 그거니까 그 상징이기 때문에 토끼가 반려동물로 볼 수 있다. 그렇게 하고 해설한 게 더 나을 것 같아요.
근데 이빨이라는 게 그 먹고 사는 거를 얘기하기 때문에 또 그렇게도 보여요. 예. 네. 정심을 먹던 사람이 카메라를 내밀며 말한다. 행복한 기억을 떠올리세요. 이를테면 토끼나 불로소득 같은 거요. 그러니까 자기가 좋아하는 그 반려동물이나 갑자기 불로소득이 생긴 거. 이 불로소득이란 말을 보니까 그 먹고 사는 거. 네. 그것도 이 안에가 포함된 것 같아요. 최선을 다해 웃어 보인다. 렌즈 밖에 비가 온다는 것은 이것이 사진 내부가 아니라는 거. 살아있는 세계라는 것. 이것이 실제라는 거. 살아있는 세계라는 하나를 안다. 푸죽한 창밖에 비가 오는 것은 모른다. 빛을 향해 자라나는 토끼의 앞니를 모른다. 푸죽간이란 것이 이게 이제 반려동물의 네. 그 어떤 살점을 제공하는 거잖아요. 푸죽간이란 말이 나온 걸 보면은. 도살돼가지고 걸려있는 거죠. 예. 네. 장소. 예. 그러니까 이것이 구조조정 당하고 밀려나고, 예, 언제든지 그럴 수 있다. 반려동물의 신세나 사람이 어떤 소속이 돼가지고 직장을 가지고 있었는데 거기서 이제 밀려나는 거나 사육당하듯이 그렇게 길들여지다가 이제 어느 한순간에 내몰리게 되면 누구나 퇴직을 해야 되는 시점이 오잖아요. 그것에 소속이 됐다는 것 자체가. 푸죽간에 창밖에 비가 오는 것은 모른다는 건 반려동물을 죽였다는 뜻이겠네, 그러면? 언제든지 죽을 수 있죠. 그렇게 식용으로 쓰일 수가 있죠, 먹이로. 예. 그리고 빛을 향해 자라나는 토끼의 앞니를 모른다는 것은 언제든지 우리가 먹고 살고 자고 이런 거에 대한 숨쉬고 그런 네. 욕구가 항상 있죠. 편안함을. 예. 빛을 향해 자라나는 토끼의 앞니를 모른다는 것은 반려동물을 키우고자 하는 그 욕망이 빛을 네. 향해서 계속 희망을 가지면서 하는 그 욕망은 항상 있다. 뭐 네. 이런 말인 것 같아요. 그래서 남들만큼 떵떵거리고 살고 싶고 보여주고 싶고 예. 그런 여러 가지 나의 인생의 구색을 갖추고 싶고 그런 욕구와 욕망 그런 것과 관련이 돼 있는 것 같아요. 토끼라는 것 자체가. 예. 내 사회적인 구성원으로서 필요한 직업이라든가 어떤 내가 속한 단체라든가 자식이라든가 여러 가지 아이템들. 예. 그래서 앞에서 볼 때는 그 선을 봐서 자기하고 같이 살아가야 될 그 반려자라고 보여지지만은 네. 이 전체적인 문장으로 봐갖고는 이것은 그 반려동물에 대한 이야기다. 저는 그렇게 보이네요. 예, 반려동물에 대한 이야기로도 보이고 다른 이제 그런 삶의 어떤 욕구와 욕망과 관련된 것들 그런 것들로도 보이고 재물로도 보이고 예, 그런 것 같아요. 여기까지 하죠. 네.